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올간조선 종강선 기자님과 함께 북한 문제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종강선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바뀌어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주제라기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또 한번 또 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그렇죠. 북한 자유주간 이제 18회 북한 자유주간에서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뭐 당연히 대표님이 거기서 이제 집행위원장을 지금 하시고 있고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지 좀 처음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어색해요. 그래. 내가 질문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번엔 확실히 내가 질문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예, 맞아요. 예. 예.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 18회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4월 28일 날에 네. 2004년도에 거슬러 가면 네.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예.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근데 상원에서는 아마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안 되죠. 상황. 예. 예, 그래서 다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때 수산설티 여사가 한국인 탈북자들을 이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북자들 가서 북한 인권을 증언하고 네네. 그리고 미국의 한인 단체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 같이 연대 행사를 하고 네. 그 영향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원이 통과되고 네.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이제 제각까지 제가, 해서 네. 인권법이 통과가 됐죠. 를 기려서 지금까지 네. 4월 마지막 주를 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 2004년이 1회를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좀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얘기가 오고 갔는지 또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우리 화상으로 이제 회의가 그렇죠. 진행되셨습니까?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는지 좀. 예, 북한 자유주간은 10회까지는 워싱턴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과 워싱턴을 한 번씩 격차적으로 오가면서 하자. 예. 더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는 작년에는 서울에서 하는 차례였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했고요. 예. 올해는 워싱턴에서 하는데 원래 가려고 했어요. 아. 그 준비를 하다가 예. 1월 달에 준비를 하다가 예. 도무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비대면으로 하자.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 진행을 하고 네.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서 이제 화상 채팅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예. 늘 하던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네네. 뭐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밖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 네.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네. 그리고 탈북 고아들의 문제, 네. 그 인도적 지원 문제, 네. 여기에 뭐가 잘잘못인지 이거 증언자들이 없으면 사실 얘기하기가 좀 힘든 힘들죠. 문제거든요. 네. 그 증언자들이 나서 증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본 중점을 두었던 게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네. 금지법이 대북전단 만들어졌고요. 금지법 만들어져. 방송도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지시키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심적으로 다뤄졌어요. 네네. 여기에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얘기하면 잘 믿질 않으니까요. 네. 미국의 뭐 기업연구소라든가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이사벨라 재단 이런 재단 혹은 연구소들과 예. 이제 했는데 예. 여기 증언자들이 강력한 증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삐라를 봤다. 네. 그게 내 가슴에 너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데 결정적 영향을 했다. 나는 라디오를 들었다. 이런 개별적인 증언들이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큰 문제들이 있었죠. 국무부라든가 네. 뭐 한국 대사관 가서 뭐 편지 전달이라든가 국무부 성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총체적으로 평가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고요. 네. 제일 큰 평가는 김정은이가 까불대는 거죠. 김정은이가 발탁 나서서 오늘 아침에 그 반역자들을 김여정이 그 발표문이 웃겨요. 네. 탈북자들은 뭐 옛날처럼 죽탕 쳐야 되겠다는 소리 안 하고 저런 탈북 인간 쓰레기들이 예. 함부로 날뛰도록 가만 놔둔 한국 정부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보였으면 하여간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떠들고 뭐라고 해도 네.
우리들에게는 그래 아프니까 떠들었겠지. 그렇죠. 너희들이 힘드니까 떠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아침에 김여정이 발표가 담화가 나오자마자 또 우리 단체장끼리 연락하면서 네. 이번에 큰 성과 거뒀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 문제를 다루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울리면 메아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북한에서 반응을 해주면 야 열심히 했구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아 그렇네. 네, 아, 그런 게 또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본인들도 이제 가장 그런 게 대북 전단을 들 수가 있는데 대북 전단이 북한에서 아무 소용이 없거나 효과가 없으면 북한에서도 그냥 뭐 그 가만히 있죠. 그렇죠. 이 이외에 했던 거 다른 것처럼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발딱 이제 좀 화를 내거나 이제 뭐 본인들이 저 성명을 내거나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 작년에 네.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얼마 전에 또 그 미국에서 청문회 관련돼서 네, 청문회까지 네. 하지 아,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되고 국회 통과되고 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아, 대북 그렇죠. 전단이 날아갔죠 이번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대북전단이 북한 자유주간 때마다 서울에서 할 때는 계속 살포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영향이 있었죠. 예. 원래 그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하도 정말 극렬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뭐 어서 하라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눈 감아준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경찰 병력이 나와서 나오긴 해서 막기도 했어요. 예. 그 심할 때는 네. 그 노면 때는 뭐 군인까지 나서서 예, 군인들이 군 부대가 동원돼서 막기도 했고요. 예. 근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이 나왔고 네. 뭐 징역형이 떨어지고 벌금이 떨어지고 이런 게 딱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끼라 뿌리면 박상학 대표를 감옥으로 가라는 소리인데 네. 보내겠다는 소리인데 네. 아, 이거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박상학 대표는 무조건 간다니까. 이번에 성명서에도 발표했다시피 네. 3년 아니라 30년을 보내도 나는 한다. 어. 교수형에 보내도 나는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네. 하라고 했는데 네. 한다고 하니까 북한 자유주간 내에 네.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라고 하니까 군경이 또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예, 강화도 이제 그 처지대교에는 네. 불심 검열은 물론이고 네. 그리고 박상학 대표나 네. 장세열 대표나 여기 군강마을 펜션을 강화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나 몇 사람들은 이제 그 차량 번호가 등록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다 가면 일단 세워요. 네. 그래서 뭐 수소통이 있지 않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불심검을 엄청나게 했죠. 아 근데 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불신검을 한다는 것도 이게 이게 좀 뭐 웃기는 게 많았는데 잠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다는 사람한테 네. 막지 못해요. 그렇죠. 특히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빨치산을 교과서 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여기 뭐 누가 막아도 그거 못 막아요. 근데 아마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게 아마 박 대표는 그 산소통, 수소통을 이제 수소통이 있어야 전달을 그렇죠, 날리는데 제일 걱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군경이 아니까 수소통을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고 아마 막았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네. 전단을 날렸어요. 네, 날라갔죠. 날리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행사로 네. 아니 그 6일째 되는 행사가 뭐였냐면 예. 미국에 있는 북한 자유연합과 예. 여기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장들과 공개 미팅이었어요. 그거 할 때 예. 이제 그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네네. 미국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박성환이 감옥 가는 거 바라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만세 하더라고. 와 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못된 법은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박상학 씨나 우리 탈북자 단체장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림으로써 그 국경 지역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 대북 전단을 날리게 되면 북한에서 이제 뭐 포사격이나 이런 뭐 물리적인 그렇게
강압적인 거를 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이제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그 옳은 논리는 수도 없고요. 예.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 지역에 사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생명의 위협이 된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의 남은 가족들이 예. 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관계로 다른 말 못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과거에 대포를 몇 방 쐈다고 해서 네.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네. 없어요. 괜히 공포에 떠는 거고 불안에 떠는 거고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이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한 발 날리면 200발을 막아서 꼼짝도 못하게 해주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죠. 역할이고. 기억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허둥대다 보니까 네.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지역 우리 삐라 뿔 때마다 국경지역 주민대표라고 몇 명 와요. 평화연대하고 와서 오는데 네. 그 이상한 목사님이랑 네. 난 현장에서 이 개새끼 하고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이랑 유튜브에서 이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얼토당토한 논리를 가지고 네. 딱 삐라 뿔 때마다 앞에 나와서 지금 뭐 우리 생명 안전에 뭐 좋다 그렇다 칩시다. 네. 그래 너희들의 생명 안전이 당신들의 생명 안전이 걱정돼서 네. 우리 삐라 뿌린 장소 공개 안 할게. 네. 라고 한 지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2년 후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 삐라를 뿌리면 지금처럼 박 대표가 삐라 뿌렸다 그러면 어디서 뿌렸다는 것도 특정지지 못하고 네. 그냥 저쪽에서 혼나발 불어대는 거지. 용서 못하겠다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철제로 미리 보도 안 하고 알리지 않고 삐라 뿌리면 네. 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강원도에서 살지 강화도에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건 모르고 두 번째 일부 탈북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저도 듣고 있어요. 네. 그 탈북자들이 남은 가족들이 북한에서 나름대로 이제 위상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네. 한라산 줄기라고 하면서 옛날에 백산 줄기가 그렇죠. 최고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상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김여정이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탈북자 반대 집회를 만들고 네. 인간 쓰레기라고 몰아붙이니까 다시 또 위상이 지금 쪼그라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야 탈북자들이 남조선에 가서 삐라도 보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교감돼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거 가지고 말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그 외에 논리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생각하겠는데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내 가족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네. 이걸 생각해야지 네. 지역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냈죠. 네. 북한 자유주간에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례적이기는 한데 네. 그 민주당 정권에서는 늘 냈어요. 민주당 정권 예, 안에서. 예. 트럼프 정권에서는 제가 받아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김정은하고 하도 친하서 가니까 네. 민주당 정권에서는 늘 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처음 늘은 아닌데 최근에 이번 주까지 아마 네 번째인가 성명서를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서 첫 네, 성명서죠. 그렇죠. 이게 지지 성명서예요. 네. 아시겠지만 탈북자들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외롭지만 한편으로는 막 지쳐서 이 문재인 정권이 탈북자들을 어디 사람으로 나 봐요, 진짜. 맞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냥 줄을 밟아서 죽이겠다는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공유하고 싶다. 네. 그리고 지지한다에 대한 성명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북한 인민들이 유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네. 이를 위해서 탈북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알고 있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인권을 위해서 함께 연대해서 활동할 거다. 지지한다. 이런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세 문단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겐 큰 큰 힘이죠. 힘이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뭐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북한 인권 그 관련 단체장들, 약간 단체들이 참 지금 상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말 어렵거든요. 대표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그 미국 국무부가 오히려 또 이 탈북자들을 그리고 또 북한 인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데가 그렇죠. 국무부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좀 그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좀 앞장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 멀리 이역 말리 있는 미국이 그것도 이제 정말 앞장서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근데 이번에 대사관에도 또 뭐 편지를 보냈다라는 주미 한국 대사관. 대사관에 네. 편지를 보냈다. 어떤 편지를 보낸 겁니까? 그 수산설티 여사가 대장이기도 하지만 예. 대장을 떠나서 이 사람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눈물도 자주 흘리고 예.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탈북자 여성 2명을 아마 누가 이제 어느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줬던 모양이에요. 뭐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안내해주고 미국으로 탈북할 수 있도록 예. 도와줘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미국으로 그러니까 탈북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예, 도와줘요. 예. 탈미죠, 탈미죠. 탈미. 그 도와주고 탈중이죠. 예. 그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 이분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중국에 잡혔으면 강제 북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에서 너무 긴 나날 동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때 빼려고 계속 고생하고 연락하고 예. 옛날엔 던져주면 공안들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판인데 조금 공안에서 나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 알아보라 어디로 나갔는지. 북한에 난 안 받겠다니까 북한에 안 갔을 거고. 알아보니까 공안에서 어떤 그 어디다 맡겨 버리다시피 버렸는데 공안에서도 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인신매매 집단이랬다는 거예요. 그 받았던 데가 이 사람 수장이 그냥 확 그냥 돌아버린 거죠. 이 나쁜 새끼들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빴던 게 이게 문재인 정권 아니냐, 문재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까지 갔어요 이분이. 제가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하면 이거 북한 정부가 안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이 받아야지. 그렇죠. 대통령 나서 한마디만 하면 올 건데 왜 안 가냐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이제 여러 언론사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편지를 썼는데 대통령이 뭐 수산설티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받는지 해답도 없고 이런 방법 없으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난 양반, 몰랐네. 그 양반은 절대 안 하죠. 난 뭐 이렇게 저쪽에서 일하는 애들은 어린애가 편지 써도 해답하는 사람인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근데 북한 인권 관해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죠. 그렇구나. 그거 수산설티한테 좀 얘기해 줘야 되겠네. 어쨌거나 안 하니까 이분이 그래? 하고 다시 알아봤어.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탈북자들 중에 중국 공안에 잡혀 있는 사람이 130여 명이 된대요. 좀 더 폭넓게 조사하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 이 130명 받으라. 왜 안 받아가냐 지금. 이 사람은 북한에서도 안 받겠다는데 중국도 거두지 못하겠다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가 받아야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거를 혼자 쓴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들켰지 이제는. 80명의 미국의 서이고 제하에 계시는 분들. 한때 저게 뭐 그 백악관에 있던 사람들로 인권 대사를 하던 사람들로 유럽의 무슨 박사들로 단체 80개를 쫙 붙였어요. 그 밑에 탈북자 단체 한 20개 붙이고 미국 내 단체 한 20개 붙이고 길어요 꽤나.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래 그 서신을 해서 안 받으면 내 대사관에 갖다 주마. 그 이시혁 대사한테 딱 전달했대요. 딱 전달하고 대통령한테 꼭 전해주라고. 해답을 꼭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의 탈북자 문제 가지고는 수장이 계속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17년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국 대사관에 갔다는 거는 좀 청와대가 귀를 열어라, 좀 들어주라, 이 국제사의 이 안타까운 호소를 들어달라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참 들으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 아닌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을 정도로 북한에는 정말 김여정이 한데는 너무 저거 하고 김정은 김여정이 한데는 막 너무 설설 기고 자 바보라 욕해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정작 챙겨야 될 때 가서는 못 챙기고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려스러운 거는 뭐 그렇게 탈북자 단체들이 이제 뭐 미국인 단체는 괜찮습니다. 뭐 탈북 단체들 이름이 들어가면 청와대 들어가면 이들도 탄압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요, 네. 내가 박상학 대표가 삐라 부리면서 했던 얘기들을 네. 성명서를 다 보니까 이해돼요. 이게 내가 옳은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태클을 걸면 태클도 점잖게 걸어야지. 나 태클 거리는 거 알아버리면 야 그래 차라리 죽여줘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단체장들도 그런 심정일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모를 거예요. 수산이 편지 쓸 때 공동 작성자예요. 수산 썰티 자유한국당 김성민 공동 작성자예요. 수산이 물어보더라고. 야 이렇게 해도 되니? 그래서 안 될 거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고 그 밑에 이제 쫙 이름 붙어있지만 사람들이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은데 댓글 그리고 이건 저 혼자의 심정이 아니고 지금 단체로 다 같을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한다. 근데 여기에 진짜 우리 단체나 나를 우리 가족이나 건드리면 그래 그때는 내가 죽기로 한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안에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이런 건 기록에 남깁니까? 어떻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공개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워싱턴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자유판 방송 등을 통해서 쭉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면 디펜스 포럼 재단 웹사이트에 저희들이 여기 이제 댓글로 소개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한글로 행사 전기간 일정과 행사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막식 때 영킴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보낸 그 영상 편지도 있고요. 그거 쫙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도 옮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옮겨서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탈북자들을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북한 인권에서 진짜 정말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런 북한 자유주관을 행사를 이끌어간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해야 되긴 하지만 대표님 건강이 좀 걱정되는 건데 솔직히 저희 처음 이제 여기 이곳에 와서 처음 대표님 뵀을 때 이제는 활동을 좀 자제하고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표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또 세야죠. 또 쉬고 병원 또 가고 저는 그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시골에 와서 살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좀 이렇게 해버리라 여유 있게 개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아프면 또 병원 가고 뭐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북한 자유주간만큼은 제가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잔 솔티가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수잔 솔티 여사가 대장이니까 같이 한 거죠. 그 수잔 솔티 심부름을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한국의 탈북자들과 이렇게 연기하고 북한 진부에 그 심부름 내가 마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뭐 또 한 번 하는 거. 그래 입술 부르트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걱정.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병원 가겠지 했는데 탈북자들이 자기 할 일 다 열심히 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건 꼭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책임감은 탈북자들이 다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정 기자님도 꼭 나한테 맡긴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맡겨진 거. 뭐 있죠.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죽어도 해야 되잖아요. 뭐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치료 또 열심히 하죠. 그럼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이제 거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자유주간은 해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꾸준히 진행될 거고 다음에는 서울에서 할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참여해서 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우리 탈북자 단체장들이 다 힘들었다고 해도 이번에 여러 번 모여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하자. 언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돈 주고 하라 그런 적 있냐? 그렇죠. 박수 쳐준 적 있냐? 우리가 스스로 한 거. 그래서 다시 의기투합이 되고 열정이 모아졌으니까 북한 인권을 위한 더 큰 활동들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참 어려운 길,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북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걸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탈북자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뒤에서 또 노력하는 조력자들도 많고,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통해서 북한 인권을 주변에 또 많이 알리고 또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